네,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하겠습니다. 61번.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입니다. 단위가 와트죠. 유효 전력입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각 고조파끼리 봅니다.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 기본파죠. 기본파고 이것이 3고조파, 이것이 5고조파입니다.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기본파 3오메가 t 3고조파, 5오메가 t 5고조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효 전력하면 일단 기본파부터 합니다. P 기본파는 일단 이 100과 20은 최대값입니다. 따라서 실효값을 구하면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곱하기 코사인에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0도고 0도죠. 그러면 코사인이 0도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파 전력인데요. 근데 공식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이렇게 하잖아. 이것을 2분의 1 곱하기 최대값 그대로 써요. 100 곱하기 20의 코사인 0도.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하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분의 1 곱하고 최대값 그대로 대입해 주셔도 돼요. 3고조파 봅니다. 어떻게? 2분의 1에 전압 50에 전류 10이요. 50 곱하기 10에 코사인 얼마? 30도와 마이너스 30도의 위상차는 30과 마이너스 30이니까 60도가 됩니다. 5고조파 뭐예요? 5고조파는 2분의 1에 20과 5요. 20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에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 하면은 얼마? 90도가 됩니다. 90도.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된다. 지금 해설에서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루트 2분의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죠.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마이너스 50이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곱하기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된다. 답은 875W가 됩니다. 예. CBT로 시험 유형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평균 전력, 유효 전력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좀 이런 문제에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2번 다음과 같은 H형 회로의 4단전 정수 A의 값은 얼마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역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요구요. 그 다음에 요구요. 그 다음에 요구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임피던스잖아. 맞죠? 그럼 이 구역은 보세요. 첫 번째 구역은 Z1도 임피던스, Z4도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1에 Z1, Z4 모두 임피던스죠. 그러면 Z1 플러스 Z4가 전체 임피던스예요.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구역 Z3만 있죠. 그래서 1,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없고요. 어드미턴스 Z3분의 1입니다. 1. 요것도 어떻게 Z2와 Z5가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얼마? 1, 1이고 임피던스는 Z2 플러스 Z5고 어드미턴스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4단전 정수 A 값을 구하랍니다. A 값. 그럼 어떻게 해요? 천천히 봅니다. 이거 먼저 해요.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럼 보세요. 행렬하니까 1 플러스 Z3분의 Z1 플러스 Z4 맞죠? 그 다음에 행렬하니까 Z1 플러스 Z4
행렬 하니까 Z3분의 1. 행렬 하니까 1입니다. 1. 이렇게. 그리고 이것과 1Z2 플러스 Z5의 0, 1을 다시 계산합니다. A만 구하면 되니까요. A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행렬 어떻게 돼요? 행렬 하니까 이렇게 얼마? 1 플러스 Z3분의 Z0 플러스 Z4 곱하기 1 플러스 0이죠. 그러면 얼마? 이거 그대로 1 플러스 Z3분의 Z1 플러스 Z4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의 값이 됩니다. 네, 그러면 1 플러스 Z3분의 Z1 플러스 Z4는 Z3분의 Z3 플러스 Z3분의 Z1 플러스 Z4니까 어떻게? Z3분의 Z1 플러스 Z3 플러스 Z4 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그냥 해 나가시면 돼요. 조금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거하고 다른 거죠. 네,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연습만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63번입니다. 분포정수 회로가 무외형설로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무손실 뭐다? R은 G는 0 무외형 일그러짐이 없는 거 뭐다? RC는 LG 예, 이거죠. 그래서 무외형 조건은 2번입니다. RC는 LG가 되고요. 3번 루트 C분의 L 이건 뭐요? 무손실이나 무외형에서 특성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가 루트 C분의 L이다. 그래서 이런 거 답으로 하신 분 계신데 왜냐면 좀 많이 익숙하니까 특성 임피던스 값 보고 이걸로 선택하는 분이 계신데 조건은 RC는 LG야. 그리고 임피던스가 3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64번입니다. 그림의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는 조건은 평형 뭐예요? 휴스턴 브릿지에서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건데 많은 분들이 R1 곱하기 R2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해서 LC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피던스가 같아야 됩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R1 곱하기 R2는 얘의 임피던스 뭐다? J 오메가 L 곱하기 얘의 임피던스 얼마? J 오메가 C분의 1이 이게 같아야 돼요. R1, R2는 L 곱하기 C가 아니다. 이것의 저항 성분, 리액턴스 성분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얼마? R1, R2는 LC. 보기 보니까 전부 L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C분의 1이죠. 따라서 L은 뭐다? R1, R2, C가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 6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회로에서 전원전압이 VAB는 200V입니다. VAB 잘 보시면 얘가 상전압인데 여기에 선간전압입니다. 상전압이고 그대로 선간전압이에요.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가 Z는 5.0-제2.45인 경우 전원과 부하 사이의 선전류 IN 얼마냐입니다. 보세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이 I의 선전류를 묻습니다. 근데 선전류 바로 구할 수가 없죠. 상전류를 구해서 선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보세요. 상전류 델타 결선에서 VL은 VP가 됩니다.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습니다. 그런데 선전류는
루트 3배 Ip요. 상전류의 루트 3배고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크기는 루트 3배 크고 각도는 30도 뒤집니다. 그래서 상전류를 구해서 선전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상전류는 어떻게 돼요? 상전류는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 맞죠? 상의 전압 얼마요?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VAB가 그대로 상전압, 선간전압이 되는 거. 그러면 VP는 200. 상의 임피던스 얼마? 상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5.0 마이너스 제2.4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로는 위상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5.0 마이너스 제2.4는 얘의 크기는 얼마? 크기는 루트의 5의 제곱 플러스 2.4의 제곱이고, 네. 각도는 어떻게 해요? 각도는 아크 탄젠트의 5분의 마이너스 2.4. 네.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크기는 5.54. 각도는 마이너스 25.64도가 됩니다. 따라서 상의 임피던스 얼마? 5.54에 마이너스 25.64도를 하게 되면은 상의 전류가 얼마? 크기는 얼마요? 5.54분의 200 하니까 36.1. 36.1의 각도는 마이너스 25.64고요. 얘는 0도죠. 그러면 0도에서 마이너스 25.64하면 플러스 25.64가 됩니다. 그러면 선전류 구하면 되죠. 선전류 어떻게 되느냐? 36.1에서 루트 3 곱해요. 36.1에서 루트 3 곱하면은 62.52. 62.52에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30도 뒤지죠. 25.64 빼기 30 하니까 마이너스 4.36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예, 천천히 한번 해설 제가 강의한 거 이거 천천히 한번 따라서 풀어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을 묻는 건데 그 과정에서 위상이나 델타 결선에서 전압전류 관계 등을 꼭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그래도 실력 향상 문제로서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 풀면 다른 더 쉬운 문제들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요. 꼭 좀 풀어보시고요. 66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얘는 그래도 헤비사이드 부분부수 전개법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보세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ES 플러스 3은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헤비사이드 부분부수 전개법 어떻게 돼요? A는 A 구할 때 남의 거 분모 S 플러스 2분의 ES 플러스 3이고요. S를 뭘로 보낸다? A 밑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로 보내요. 얼마요? 1? 1이니까 A는 1. B는 어떻게? B는 S 플러스 1 분의 ES 플러스 3. S를 뭘로 보낸다? B의 분모가 0이 되면 S를 마이너스 2로 보냅니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얘도 1이죠. 1. B도 1.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1이니까요.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 하면 S 플러스 1분의 1을 0 라플라스
영락 플러스 변합니다. S 플러스 1분의 1은 얼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S 플러스 2분의 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예,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전개법.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계속 피하지 마시고요. 합격 위해서는 부딪히셔야 됩니다. 맞춰주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가워집니다. 66번 전류의 대칭분은 I0, I1, I2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죠. 유기전력 EI, EB, EC 단자전압의 대칭분을 V0, V1, V2라 할 때 삼상 교류발전기 기본식 중 정상분 V1 값은 단 Z0, Z1, Z2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입니다. 외우고 계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발전기입니다. EA예요. EA. 그 다음에 EB. 그리고 EC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여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임피던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고요. 출력 전압이 있습니다. 출력 전압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입니다. 흐르는 전류도 영상분 전류, 정상분 전류, 역상분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V0는 V1은 V2는 해서 영상분은 이 제로 마이너스 여기에 영상분에서 마이너스 I0 Z0 I0 Z0 정상분은 E1 마이너스 I1의 Z1 역상분은 E2 마이너스 I2의 Z2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발전기에서 만든 전압에는 그때는 영상분과 역상분은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영상분과 역상분 없이 정상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해설이 있지만 영상분은 뭐냐? 영상분은 마이너스 I0 Z0 역상분은 마이너스 I2 Z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분은 원래 정상분 E1 마이너스 I1 Z1인데 E1이 뭐다? EA예요. EA. E1이 EA다. 그래서 정상분은 EA 마이너스 I1의 Z1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67번에는 3번. 외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워두셔도 되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보셔도 됩니다. 68번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T는 0 플러스에서 IT는 몇 암페어인가 다 캐패시터 초기 전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보세요.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캐패시터. 캐패시터는 처음에 임피던스는 0이다가 나중에는 거의 개방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캐패시터에서의 시간에 따른 전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 처음에 임피던스 0이다 나중에 개방 상태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은 뭐냐? 이 값은 R분의 2가 되는 거죠. R분의 2에서 천천히 0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가지고 RC회에서 T는 0일 때 전류는 R분의 2요. R 얼마? 1kg. 1000분의 100이죠. 1000분의 100 하면 0.1A에서 답은 1번 찾을 수 있고요. 공식에 대입해 주셔도 되죠. IT는 뭐요? 이런 식으로는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RC분의 1T 그럼 얼마? R은 1000분의 10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는 0이잖아요. 맞죠? 0입니다. 0. 그러면 1000분의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승입니다. 0승. 예. 얘 뭐 익스펜스 마이너스 0승 얼마예요? 1이죠. 1. 그래서 1000분의 100에서 0.1. 공식에 집어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68번에는 1번. 계속해서 69번입니다. 분포 정수열에서 직렬 임피던스를 Z, 병렬 어드 임피던스를 Y라 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뭐 이건 고민하시는 게 아니죠.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어드 임피던스분의 임피던스입니다. 혹은 루트 C분의 L. 예, 루트 C분의 L 혹은 루트 어드 임피던스분의 임피던스. 69번에는 4번.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답을 찾으시고요. 70번입니다. RLC 직렬혈로 E는 170 코사인 120t 플러스 6분의 파이 볼트 인가할 때 I는 8.5 코사인 120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암페어가 흐르는 경우 소비되는 전력. 우리 61번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거의 똑같은 문제죠. 더 쉽죠. 어떻게 풀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풀어볼게요. 2분의 1에 170 곱하기 8.5 곱하기 코사인에 플러스 6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30도와 마이너스 30도죠. 위상차 얼마?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는 60도입니다. 코사인 60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361 혹은 해설 어떻게 해? 루트 2분의 170 곱하기 루트 2분의 8.5 그걸 합쳐서 2분의 1 곱하기 170 곱하기 8.5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간단하죠. 그리고 코사인 60 하면은 361W가 됩니다. 71번에는 1번이고요. 여기까지가 회로 이론 문제. 그러면 71번부터 제외공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HS가 S, S 플러스 S-4분의 KS-1에서 점근선의 교차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차점. 어떻게? 일단 교차점 구하려면은 극점과 0점이 중요하죠. 극점과 0점. 보세요. 일단 극점은 분모 S 플러스 S-4니까 얼마? 0이 되는 거 0과 S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1과 S 마이너스 4 0이 되려면 플러스 4 그리고 3개 0점 어때요? 0점은 분자 0이 되려면 S는 얼마?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0점 S는 1 그러면 1개가 됩니다. 0.1개. 그럼 교차점 어떻게 해요? 교차점은 P-Z 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인데 분모에서 P-Z라는 것은 개수죠. 개수. 3개 마이너스 1개. 분자에서 시그마 P, 시그마 Z는 전부 극점 다 더합니다. 0 마이너스 1 플러스 4.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다 더하면 3이죠. 3. 마이너스 얼마? 0. 얼마? 0.1. 1을 빼요. 뭐예요 이거? 3 마이너스 1이면 3 마이너스 1이라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교차점은 1.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도 점근선 관련해서 교차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극점과 0점을 구해서 P-Z분의 시그마 P- 시그마 Z 이렇게 이게 제어공학은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 이해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문제 푸는 방법 숙지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72번. 그림의 신호흐름 선도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초기값은 0이다. 어렵게 보이지만 또
문제 푸는 방법만 숙지하시면 된다 그랬죠. 일단 여기에서 전체 전달함수 구합니다. 한번 볼게요. R 분의 C는 입력분의 출력은 1 마이너스 분의 1 마이너스 분의 일단 볼게요. 순방향 어떻게 돼?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1이죠. 순방향 얼마?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하니까 S제곱분의 1. 피드백 어떻게 돼? 피드백 요거 S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S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피드백 하나 있죠. S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곱하기 얼마? 요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제곱분의 2가 된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요? 1 플러스 S분의 3 플러스 S제곱분의 2 분의 S제곱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러면 보기 안 좋다. 그러면 딱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모 분자에 S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S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답 다 찾았어. 뭐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R분의 C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죠. 그러면 어떤 개수 1 플러스 3 플러스 2 요것만 찾으셔야 돼요. 1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럼 보세요. 여기서 1 플러스 3 플러스 2 형태된 거 요거 1 플러스 3 플러스 2 답은 1번입니다. 1번. 얘 뭐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아니고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아니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변형을 해도 결과적으로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1 플러스 3 플러스 2 형태만 된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 미분 방정식으로 뭐 S제곱이니까 이거 S제곱 얼마? D T제곱분의 D제곱 뭐 C니까 C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예요. 답은 1번 72번에 1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거 신호흡 손대가지고 전달함수만 딱 구하면 끝. 답 다 찾은 겁니다. 13번 봅니다. 이산 시스템에서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이산 시스템이 뭐요? Z평면이죠. Z평면에서 이렇게 해서 1입니다. 1. 이때 단위원이 뭐예요? 단위가 1이죠. 반지름이 1인 원. 내부에 있으면은 안정,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 그래서 안정 조건은 뭐다? 안정하다 했으니까 뭐다? 내부원. 단위원 내부에 있어. 단위원이라는 것은 1. 크기가 1.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어공학에서 자주 출제되면서 빵점 방지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74번 블록 선도 변환이 틀린 것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일단 이건 따로 뭐 방법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X3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보면 이렇게요. X3는 X1과 X2가 합해져서 G를 곱한 겁니다. 맞죠?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X3는 X1G 플러스 X2G. X1G 플러스 X2G. 1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예. 1번은 맞습니다. 2번 볼게요.
x2는 뭐다? x1g가 됩니다. x1g. 맞죠? x2는 x1에 g 곱해져서 x1이 되고요. x1에 g 곱해져서 x2가 됩니다. x2 한번 볼게요. 이거 볼게요. 이거 어떻게 돼요? x1에다 g 곱해져서 x2가 된다. x1에 g 곱해져서 x2가 된다. 맞죠? x2는 x1g. 2번도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3번 x2는 x1g. 맞죠? x2는 x1g. 예. 이것도 똑같죠? g, x2, x1은 g분의 1의 x1 똑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고 4번 볼게요. 4번 x3는 x1g와 플러스 x2 맞죠? x1g 플러스 x2가 합해져서 x3가 됩니다. 이건 볼게요. 이건 x3는 x1 플러스 이거 뭐요? x2g에 합해져서 다시 g가 되는 거죠. 4번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4번 뭐냐? 왼쪽은 x1g 플러스 x2인데 오른쪽은 x1 플러스 x2g의 g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한번 하나씩 따져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5번입니다. GH 제오메가는 1 플러스 2 제오메가 1 플러스 제오메가 분의 K의 이등연유가 20dB일 때 K의 값입니다. 다 오메가는 0이다. 우리가 이등연유 개인이죠. 이등연유는 20노구에 GH분의 1입니다. 근데 얘가 20이래요. 그러면 얘가 20노구 뭐가 20이면 얘가 얼마여야 되냐? 얘가 10이어야 되죠. 왜? 로그 얘가 로그 10이요. 로그 10에 10은 1이니까 20 곱하기 1은 20입니다. 따라서 GH분의 1 얘가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 그럼 볼게요. 오메가가 0입니다. 오메가 0. 그럼 보세요. GH는 지금 여기 0 대입하면 오메가 0 대입하면 얼마요? 0 대입하면 0이고 0이니까 1분의 K죠. 그래서 GH는 K라는 거예요. K. 즉 GH가 K예요. 따라서 K분의 1이 10이다. 이 말이죠. K분의 1이 10이다. 그러면 K는 얼마? 0.1이 됩니다. K는 0.1. 네. 그래서 75번에는 답이 2번. 네, 10분의 1. 10분의 1이 된다. 2번이에요. 한번 천천히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되고 76번 다음과 같은 상대 방정식 표현에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그는 이것도 뭐 문제 푸는 방법 어떻게 해요? si-a는 0이다. 맞죠? si 뭐 ss00 마이너스 a가 뭐요? 얘가 a죠. 얘가 a입니다. 그래서 0,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의 0이다. 어떻게요? S에서 0을 빼면 S,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2, S 빼기 마이너스 3, S 마이너스 3 하니까 S 플러스 3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 곱하기 얘, S에 S 플러스 3, 마이너스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얼마? 마이너스 2가 0이다.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2죠. 1, 2입니다. 다음에 3이니까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2는 0이다.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답은 2번. 뭐 한지는 모르겠는데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성 방정식 그는 SI-A란 특성 방정식 구해서 풀면 된다. 네. 77번입니다. 전달함수 RS면 CS는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 25인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감쇄 진동 주파수가 있고요.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고유 주파수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 자체의 고유 주파수인데요. 고유한 주파수인데 감쇄 진동 주파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을 땡 치면은 소리가 띵 점점 줄어들죠. 그럼 그 회로 자체에 있는 감쇄비가 영향을 미쳐서 감쇄하는 진동 주파수요. 그러니까 감쇄비에 의해서 진동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주파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쇄 진동 주파수를 구하려면은 감쇄비와 고유 주파수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감쇄 진동 주파수를 우리가 보통 WD라고 하는데요. WD는 고유 주파수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다의 제곱입니다. 1 마이너스 감쇄비의 제곱. 그래서 감쇄 진동 주파수는 고유 주파수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감쇄비의 제곱. 이렇게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려면 WN과 기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가 2차 회로계의 전달함수 이렇게 쓰죠. S제곱 플러스 2배 기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이고 여기서 오메가 N이 고유 주파수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N의 제곱인데 여기에 25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에 오메가 N 제곱자리 25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 N의 제곱이 25니까 오메가 N은 5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유 주파수는 5.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우리 고유 주파수하고 감쇄비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기타의 오메가 N 자리에 뭐가 있어요? 6이 있죠. 6이 이타 오메가 N입니다. 이것이 6이에요. 6. 오메가는 뭐라고 했어? 오메가는 5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 2 곱하기 5. 감쇄비 곱하기 10이 6이니까 감쇄비는 얼마? 0.6이 됩니다. 0.6. 0.6. 따라서 감쇄 진동 주파수는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얼마? 5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0.6의 제곱. 5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하니까 이 값이 4가 된다. 4가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감쇄 진동 주파수는 고유 주파수와 감쇄비에 영향을 미쳐서 감쇄 않는 진동 주파수가 됩니다. 77번에 2번이고요. 78번 다음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는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이는 오화가 됩니다. 오화. 직렬, 요거는 AND죠. 따라서 보세요. A,
and B바. O와 A바. and B. 뭐야? A and B바, O와 A바 and B. 이것은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되죠. 익스클루시브 오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다를 때 0, 0이고 1, 1일 때는 출력이 0인데 0, 1이나 1, 0일 때 1이 나오는 거.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됩니다. 네.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요. 출력이 다를 때, 요 입력이 다를 때, A와 B의 입력이 다를 때 출력이 나오는 거. 78번에는 3번. 79번입니다. 적분 시간이 2초, 비례 감도가 2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에 동작 신호 XT는 ET를 주었을 때 조작량은 얼마냐, 나오는 출력이 얼마냐, 초기 조작량 YT는 0으로 합니다. 그럼 일단 비례 적분 동작을 합니다. 비례 적분 동작 하면은 이렇게 돼. 비례하는 값 K에다가 1 플러스 적분은 뭐예요? 적분은 TIS죠. 분의 1. 요것 비례고요. 요것이 적분입니다. 여기에 동작 시 X는 ET, XT, ET, XT를 입력으로 줬을 때 나오는 출력이 얼마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보기를 보니까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K가 뭐냐? 비례 감도요. 비례 감도. 비례 감도가 2예요. 2. 1 플러스 TIS에서 적분 시간이 TI, 적분 타임 2예요. 2. ES 분의 1이고 XT가 ET예요. 얘는 S잖아요. 라플라스입니다. 그래서 E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T는 얼마? S제곱분의 1인데 2가 곱해졌으니까 S제곱분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T, E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 2잖아요. 곱하기 S제곱분의 2 하니까, 곱하기 S제곱분의 2 하니까 얼마? S제곱분의 4 플러스 2S분의 2 곱하기 S제곱분의 2 하니까 S세제곱 S세제곱분의 여기 분되고 2 곱하니까 2가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보기가 뭐다? 전부 시간이 함수니까 이것을 영락 플러스 변환하는 거예요. S제곱분의 4 플러스 S세제곱분의 2를 영락 플러스 변환하면은 S제곱분의 1은 뭐예요? S제곱분의 1은 T잖아요. 근데 4가 곱해졌으니까 얼마? 4T. 4T.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게 4가 분모에 4가 있으니까 4T가 됩니다. 플러스 S세제곱분의 2는 얼마다? T의 제곱이죠. T의 제곱. 그래서 답은 뭐요? T의 제곱 플러스 4T. T의 제곱 플러스 4T에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79번은 2번이고, 네, 80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페르프 전달함수 TS는 RS분의 CS,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 TS입니다. 에 대한 감도 S, 센티비티. K가 여기서 K가 변함에 따라서 전체 전달함수 T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거예요. K가 조금 변했는데 전체 전달함수 얼마만큼 변하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 선도가 주어졌으니까 TS를 구해야 되겠죠. TS는 1-분의 순방향 뭐요? 순방향은 KG
K지. 피드백 뭐요? GH죠. GH인데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GH가 된다. TS 구했고요. 그러면 SKT. K가 변함에 따라서 T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구하는 공식은 T분의 K에 KT는 T분의 K에 여기에서 어떻게 DK분의 DT T를 K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대입만 주시면 돼요. T는 뭐다? 1 플러스 GH분의 KG 1 플러스 GH분의 KG 분의 K 그리고 DK분의 D T는 뭐요? 1 플러스 GH분의 KG 그러면 보세요. 이거 올라가죠. KG분의 K 곱하기 1 플러스 GH가 되고요. 네. 그리고 1 플러스 GH분의 KG. 그럼 K에 대해 미분하니까 얘만 없어지죠. 얼마? 곱하기 1 플러스 GH분의 G가 됩니다. 한번 보니까 1 플러스 GH, 1 플러스 GH 약분되고요. G 약분되고 KK 약분되죠. 얼마다? 1입니다. 1. 그래서 감도는 1. 답은 2번이에요. 감도. 이 문제도 뭐? 감도 모르겠다. 그런데 푸는 방법은 KT는 T분의 K에 DK분의 DT 이렇게 구하더라는 것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회로 이론 및 지혜공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